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와 같이 국민건강기금 관련한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표준협회 유명욱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좀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좀 지금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열심히 작성을 했지만 평가위원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했던 활동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측면에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보고서를 향후에 작성할 때 어떤 측면에서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야 효과적인 보고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뭐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사업의 개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저희가 접근 전략을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글쓰기라고 하는 측면에 저희가 어떻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번에 편람이 바뀌면서 우리의 실적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좀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한 양식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현재 보고서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기금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보조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보조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국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고 재정 사용에 원조를 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의 어떤 사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 이런 진행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 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게 추진했고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가를 좀 잘 전달하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금사의 목적, 운영 방안이라고 하면 제가 보신 것처럼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건강관리, 그 다음에 질병의 조기 발견, 관리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운영 방안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영 방안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전 예방적인 건강 투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라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건강생활의 실천 사업의 지원을 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보건소 등 공공보건사업의 추진 체계 강화,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 기반의 확충 등을 실시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기금 사업의 목적에 맞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이러한 보조 사업에 얼마나 우리가 적합한 사업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제시하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작성하셨던 보고서를 한번 제가 1차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은 지금처럼 이제 목차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하시는 기관이 있고요. 어떤 기관들은 보면 목차가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우리가 평가위원들이 이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전체적 흐름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는 좀 목차를 제시하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평가위원이 내용을 보고 다시 재검토를 할 때 이런 측면에서 목차가 있다고 하면 원활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목차를 잘 구성이 되었는지를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목차를 좀 제시한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좀 한 사례로 보면 현재 우리가 있는 성과 지표라는 부분이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가 달성률이 높고 이걸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현재 좀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자, 기존에 우리가 있는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을 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통 이제 제시를 많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을 했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담긴다고 하면, 자, 그 내용은 분명히 우리 보고서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찾아가는 보고서냐, 아니면 보여지는 보고서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서가 평가위원들에게 좀 쉽게 보여지는 이런 보고서가 될 것 같으면, 자, 우리가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에 대한 우리의 전략 활동들이 보다 또 구체적으로 좀 전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처럼 저희가 간략하게 한 줄보다는 좀 더 우리 보고서 내용 속에 노력 대비, 전년도 대비 올해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평가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실적이 미달했습니다. 자, 미달했으면 사실 최소한 저희가 부진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부진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번에는 올해 저희가 양식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진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만회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에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향후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흡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향후 이렇게 해서 향후의 계획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지면 제가 보다 의미 있게 보고서 전달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많은 기관들의 현황 보고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보고서의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여져 있습니다. 보고서의 가독성이 떨어진 이유가 글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왼쪽에 보신 것처럼 계획은 많은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을 보면 현재 내용이, 자,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일까?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글자로 많이 있다는 얘기는 이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해야만이 사실은 읽고 이해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보여주실 때 보다 좀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예를 들면 저희가 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목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제목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제목을 좀 더 매력적으로 적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제목을 매력적으로 적으려고 하면 좀 성과를 강조하는 제목, 이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좀 더 매력적으로 저희가 제목을 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그 기관에서 추진한 과제들을 보면,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어떤 근거, 배경이 없이 그냥 이제 내용으로 정리를 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왜 우리가 이 과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우리 사업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걸 제시하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배경에서 우리의 이제 본론적인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현황을 쭉 정리를 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입장에서 보면, 자, 이걸 잘했는가 못했는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전년도 대비 우리가 올해 무엇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 우리가 이런 부분 새롭게 좀 진행했더니, 그랬더니 우리가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상의 내용을 적을 때,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 적을 때에, 우리의 노력도 강조해야 되지만 이 노력이 전년도 대비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제시하시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많은 보고서를 보다 보면 느낌이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진행했던 우리가 뭔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교육의 결과, 몇 명의 교육에 참석했고요, 했다는 현황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교육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이해관계자 협의도 진행했고요.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과정상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하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더니, 자,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자, 성과는, 근데 예를 들면 있습니다. 저희 성과가 올해의 교육 500명 했습니다. 자, 500명 했다고 하면 이 500명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업의 담당자는 아시지만 평가위원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비교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 100명 했는데 500명 했으면 잘한 거고요. 전년도에 1000명을 했는데 올해 500명 했으면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년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제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성과가 부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성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걸로서 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육을 했더니 사람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굉장히 전년도 대비 만족도도 높아졌고요. 저희가 이걸 했더니 정말 우리가 잘했다고 예를 들면 외부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성과들이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인정을 받는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제목을 보시면 자, 국내 최초로 자, 이런 사업을 했더니 임금 누락 100%입니다. 100% 차단시켰습니다. 자, 제목을 봤을 때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했다는 것. 자, 이걸 했더니 자,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성과가 뭡니까? 추진 성과의 연계성이 있죠. 그래서 시스템의 이용률 100% 우리가 달성을 했더니 임금 체불이 제로입니다. 라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본론 내용은 뭡니까?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 무엇이 개선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만 전달되면 정말 훌륭한 보고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노력과 성과를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과 성과 중에 중요한 부분은 성과지만 노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과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노력과 성과를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하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 우리의 추진한 현재 현황인 거죠. 우리가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먼저 좀 제시를 하시고요. 근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중간 단계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요. 자, 어려움이 존재하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든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났다는 겁니다. 이 성과도 뭡니까? 전년도 대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성과가 좀 미흡합니다. 자, 미흡하면 미흡한 것도 끝나버리면 안 되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면 반드시 저희가 제시하셔야 되는 게 왜 미흡한지에 대한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흡한 내용에 대해 향후는 어떻게 갈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반영되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향후에 대한 반영도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기관에서는 향후에 대한 계획이 예를 들면 한 줄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 있을 거고요. 어떤 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23년도 1분기에는 자, 이걸 하겠습니다. 아니, 2분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계획을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가 노력과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연계돼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나면 평가를 받을 텐데 평가위원들이 이제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적 사항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이 지적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사실은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 중에 자, 로드맵을 마스터 플랜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 플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간략하게 저기 됐다 봅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스터 플랜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마스터 플랜인가라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냥 선언적으로 쓰니까 내용상으로만 이제 마스터 플랜을 한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을 당연히 반영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체계성 있게 우리가 비전과 추진 전략, 비전, 목표, 과제 이런 부분이 체계성 있게 제시되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처럼 말씀드렸던 로드맵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몇 줄의 어떤 내용보다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러한 예를 들면 단계별로 영역별, 단계별 어떻게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의 우리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 평가를 잘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보고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고서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레드 하우얼 바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빈칸에서 간 게 뭘까요?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보고서 관점에서 저희가 좀 응용해서 저희가 사용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쓰는가 보다는 평가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쓸 때 우리의 관점에서 보고서 쓰는 게 아니고요. 평가위원의 관점에서 보고서 쓰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담당자 관점에서 보고서를 쓰다 보니 이 사업을 했던 현황들만 쭉 나열해서 적었던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했던 이런 부분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전년도 대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적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부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에 파생되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측면을 제시하시면 보다 저희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평가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이 매크로 관점입니다. 이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시적인 관점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부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걸 이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때는 좀 큰 그림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 이걸 하게 되었는지. 이 하게 된 이 이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그림을 보여준다. 그게 이제 매크로 관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관점에 큰 방향성을 보여주고요. 자, 그다음 이 방향성이 정해지면 뭡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노력과 성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방향에서 첫 번째 중요한 평가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과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우리는 어떤 성과를 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성과는 뭡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교육생 우리가 100명이라고 했다 봅시다. 교육생 100명이라고 하는 게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못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우리가 500명 했는데 100명 했으면 못한 거고요. 전년도에 50명인데 100명 잘한 겁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전년도 비교가 되었든 아니면 타 우리 기관과의 어떤 유사한 상황에서 비교치가 되었든 뭔가 기준으로 통해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성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성과를 얘기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상의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노력을 고민하시고 쭉 정리해서 그 성과가 뭐지? 라고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먼저 좀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성과에 맞는 우리의 과정과 노력들이 담겨지면 더 의미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위원이 보는 세 번째 관점이 뭐냐면 시스템적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뭐냐면 체계성입니다. 얼마나 보고서 논리적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적인가라는 측면은 사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PDCA 관점입니다. 이 PDCA 관점은 Plan, Do, Check, Act. 계획을 하고요. 이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성과를 점검하고 액트, 완료하게 되는 이러한 단계가 PDCA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평가 체계도 변화가 되면서 이 평가 체계도 크게 보면 PDCA 관점에서 평가 체계가 재편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계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라고 하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완료하는 이런 단계의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보고서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관점입니다. 이 앞에서는 평가자 관점에서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면 자, 여기서는 보고서라는 효과적 보고서에 대한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가독성이 높아야 됩니다. 자, 가독성이 높아진다는 건 뭡니까? 자, 첫 번째는 저희가 텍스트로 쭉 말이 많은 것들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말보다는 표로 사용하는 게 낫고요. 표보다는 체계성 있게 뭔가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자가 많은 것보다는 뭔가 표를 이용하든지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용해 놨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성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족도가 숫자로서 맨점이라기보다는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를 막대로 그리면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한다든지 인포그래픽스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잘 정리하시면 가독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전달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 전달성은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리고 각 과정을 통해서 보고서의 어떤 우리의 추진 노력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시지는 성과여야 됩니다. 우리의 성과를 무엇을 보여줄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에 대한 성과를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에 맞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는 체계성, 좀 전에 말씀드린 체계성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과에 맞는 노력들이 있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논리가, 메시지가 일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세 번째는 간결성입니다. 이 간결성은 내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간결한 문장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은 내용들 설명을 쭉 많이 했다고 봅시다. 글자가 많으면 그걸 다 읽어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간결하게 적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이 평가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 가독성 있게 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활용한다. 그 다음에 던지는 메시지는 저희가 성과 중심에 던지는 메시지가 가야 된다. 그리고 성과에 맞는 본론 내용들. 그리고 문장은 간결하게 가야만이 좋은 보고서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잘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많은 기관들이 보고서는 현황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으로만 저희가 쭉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황보다는 자, 우리 보고 정말 우리가 고생해서 정말 이런 성과 냈습니다를 자랑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민은 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나는 어떤 성과를 부각할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스토리를 만드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스토리를 만드실 때는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숲과 나무가 있는데 숲은 뭡니까? 큰 그림을 보고, 아까 매크로 관점이죠. 매크로 관점이 숲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숲을 보여주는 첫 번째 배경이거나 아니면 추진 환경이 변하거나 정책 환경, 뭐 내부 환경, 우리 또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의 예를 들면 배경이 어떤 배경에 우리가 이 과제를 하게 된 거고요. 이게 하는 매크로 관점, 큰 숲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뭡니까? 나무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에 따른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배경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실적이죠. 어떤 노력이 했다는 현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에 따른 성과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에 맞는 스토리가 좀 잘 구성되면 가장 바람직한 보고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제목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제목은 지금 대부분 굉장히 밋밋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집 및 채용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하는 저희가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보다는 예를 들면 맞춤형 인재 채용 시스템 구축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죠. 물론 이게 정말 베스트한 제목이냐 이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제목보다는 낫습니다. 자,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맞춤형 인재 채용 시스템 구축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 연상되는 성과가 뭡니까? 우수 인재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전년도에 우리가 100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500명을 달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면 가장 저희 제목과 성과가 연계성 있게, 논리성 있게 전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보면, 자, 전 직원 대상 직무 만족도 실시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정기적인 직무 만족도 조사로 노사 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했습니다가 훨씬 낫죠. 자, 그럼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노사 분쟁을 사전 해소했습니다. 자, 그럼 성과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노사 분규 몇 년간 제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예를 보면, 자, 전 직원 연차 의무 사용 촉진이라고 본 것보다는 자, 연차 휴가 의무 사용으로 연간 13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났죠. 자, 여기서 결과가 좀 뭡니까? 13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는 거죠. 그럼 성과도 반드시 저희가 13억 원의 인건비 절감했던 내용을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본론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13억 원을 어떻게 절감했는지의 내용이 기존 대비 어떤 부분을 개선했는지 강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목들이 저희가 좀 매력적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때로는 성과를 제목에 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저희가 제목을 보시면 하나의 공통점이 한 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자,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이 제목에 내가 던지는 메시지는 마지막에 둔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구축으로 우수인재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마찬가지입니다. 노사 분쟁 요인을 사전 해소했습니다. 사전 예방했습니다. 사각지대를 제로화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가 제목을 바꿔봅시다. 우수인재 확보를 통해 맞춤형 인재 채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던지는 저희가 메시지가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습니까? 맞춤형 인재 채용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 본론 내용이 뭐가 됩니까? 어떻게 인재 채용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마지막에 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한 예를 보면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저희가 환경의 변화. 자,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서 모니터링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의무화시키고요. 그 다음 교육자를 확충시키고요. 다양한 예를 들면 제공 방법을 했더니 기존 대비 개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시하시면 굉장히 저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도 이해가 되고요.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전달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분명히 아마 순탄하게 진행된 것보다는 아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진행한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왜 이 과제를 하게 됐는지, 이 배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배경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년도 우리가 지적사항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적사항이 그냥 저희가 하나에게 묻혀가듯이 의미 있게 전달하기보다는 드러내놓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피드백이라고 하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했더니 자,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저희가 체계성 있게 정리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추진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 추진 배경은 반드시 성과와 연계성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진 배경에서 문제점,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교육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참여가 저조합니다. 라는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봅시다. 그럼 성과에 뭐가 나야 됩니까? 이런 노력을 통했더니 교육생 수가 교육에 참여가 저조했다고 하면 노력을 통해서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라는 것이 성과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에 제시했던 부분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과와 연계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 배경과 성과를 제시하시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저희가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사업의 배경들이 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지금 현황들이죠. 근데 이 현황들이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노력도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도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고민해 보면 우리의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어린아이가 있을 거고요. 노인도 있을 거고요. 일반인도 있을 겁니다. 그 대상별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구분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노력들과 성과를 제시를 하시되 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들도 전년도 대비 우리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떤 걸 개선했는지도 제시하셔야 된다. 또한 성과도 기존 대비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비교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이 있고, 자, 우리가 이러한 예를 들면 개편 방향을 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추진 실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체계성을 보면 기존 대비 우리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정상에서 우리가 기존 대비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를 제시하면 외부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가, 우리 어떤 이제 그 제목이 보시면 고객 중심의 국내 유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일단 국내 유일이라는 단어,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 표창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잘했다는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한 제목들로 저희가 제시하시면 좋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를 어떻게 했는가가 본론 속에 있으면 되고요. 그에 따른 성과가 전년도 대비 우리가 비교치로서 제시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추천드린 건 뭐냐면 보고서를 가독성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보고서 가독성 있게 만들 때는 좀 그래프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로 쭉 돼 있으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곳곳에 저희가 뭐 그래픽을 막 대단하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전년도 비교치를 잘 보이시면 굉장히 의미 있게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보고서가 우리가 어르신에 대해서 노력했더니 개선 이런 활동을 했더니 자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라는 측면을 보시면 저희가 평가위원이 이야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만드실 때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하시면 좋다. 자,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썼던 보고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본론 내용을 저희가 보지 않고 만약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것만 한번 본다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이걸 먼저 이제 그 지방 상수도 물 관련한 겁니다. 이 물 관련해서 이런 배경이 있었고요. 제한급수에 이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K워터 수자원공사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이런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런 개선 노력을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하나의 본론 내용을 보지 않고 이 하나의 흐름만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성과가 났는지를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뭐냐면 여기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자, 이러한 우리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관점에서의 성과, 그 다음에 통영시 관점에서의 성과, 그리고 기관 차원의 성과를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를 보여줄 때 한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기관에서는 우리 교육자 전년도 몇 명에서 몇 명 끝난 데가 있을 거고요. 자, 어떤 기관은 교육자 몇 명에서 몇 명도 있고요. 만족도도 어떻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우리가 상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많이 작성했던 기관이 더 인정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좀 부각을 하셔야 된다. 성과를 부각하시려면 관점, 우리가 진행했던 이 사업의 대상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면 저희가 좀 성과를 저희가 또 풍성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보고서 대부분 현황입니다. 현황보다는 우리의 과정상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 의사결정했던 내용들, 우리가 중간에 평가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했던 노력들을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고서에서 우리의 우수한 성과를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수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우수 사례는 4가지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과가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세계 최초, 세계 최고, 국내 최초, 최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전년도 대비 뛰어난 성과를 좀 저희가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정말 우리가 임팩트가 있습니다를 첫 번째 자랑하셔야 되고요. 성과만 임팩트가 있으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정이 혁신적이어야 됩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혁신적인 어떤 기법들, 방법들, 새로운 예를 들면 이제 방법을 적용해서 했더니 정말 좋아졌습니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혁신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걸 수혜를 받았던 수혜자 관점에서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없지만 또한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라는 조건이 갖춰진 부분이 저희가 우수 사례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수 성과를 또 표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부의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했는가, 그 다음에 최소한 과거 대비 얼마나 우리가 향상했는가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의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수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는 우위에 있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 강조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 혹은 타기관 부분에서 우리 최고입니다. 아니, 최초입니다. 유일합니다. 이런 걸 강조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에서 상 받은 것들,
시상받은 것들, 표창받은 것들, 언론에 보도된 것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제시하시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범이 될 만한 수준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했던 이 사업이 외부에 벤치마킹 왔습니다. 많은 ABC 기업에서 와서, 기관에서 와서 우리에게 벤치마킹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우수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에서의 성과가 무엇이있는가, 고객의 관점, 협력사 등 우리의 정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수혜자들 대상에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성과가 있는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성과가 어떤 정량적인 성과인데, 이 부분은 어떤 재무적인 관점이나 사업의 관점이나 경영의 관점, 이런 쪽에서 개량적인 성과가 무엇인가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정성적인 겁니다. 정성적인 측면에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하셔도 되고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기대 효과가, 파급 효과가 몇 조 원의 파급 효과, 아니면 몇 명의 파급 효과, 아니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목표치가 얼마나 달성되는지, 예를 들면 HP 2030에서 원하는 가급적 하는 목표에서 얼마나 이걸 통해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든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의 기대 효과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글을 많이 쓰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글쓰기에서는 5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짧게 끊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말꼬리를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길면 삽입절, 삽입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적인 단어는 웬만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구절, 소리, 의미, 중복 등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건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자,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기상청에선 한반도가 방사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지만 동풍이 불면 한반도로 위험해진다. 문장이 길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서 적으실 때 문장이 굉장히 길면 이 문장을 평가원이 읽어서 이해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자, 문장이 길면 문장은 짧게 가셔야 된다. 끊어서 우리가 전달하면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꼬리가 보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볼 수밖에 없다 보다는 그냥 뭐뭐다, 뭐뭐 했다라고 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말꼬리를 짧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길면 삽입절, 삽입구를 많이 저희가 줄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연예인도 적지 않지만 뭐 등 해서 뭐 10보 했고 쭉 해서 3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문장이 길면 뭐 했다 끊으시고 삽입절을 통해서 저희가 하시면 훨씬 더 글을 읽기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중복적인 단어를 피해야 됩니다. 자, 게임 중독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 문제라는 게 중복적인 거죠. 이 부분은 자, 게임 중독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간략하게 핵심만 저희가 가서 단어의 중복을 피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절, 소리, 의미 이런 부분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뭐 등에다가 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느낌상으로 좀 비슷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명확한 문장으로 짧게 저희가 전달하는 것이 글쓰기의 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전체 가이드가 PDCA 기반으로 가셔야 된다. 자, PDCA 기반 아까 말씀드렸던 플랜, 두, 체크, 액트입니다. 플랜은 뭡니까? 우리의 추진 배경입니다. 두는 뭡니까? 실제 우리 활동했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는 뭡니까? 그에 따른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 액트는 뭡니까? 환류죠. 환류거나 향후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CA 기반으로서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강조하는 부분은 성과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강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요. 그에 맞는 성과에 맞는 노력과 성과가 전체가 PDCA 기반으로 보고서를 정리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순탄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면 중간 과정상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라고 제시하시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과를 보여줄 때는 저희가 반드시 절대적인 성과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상대적인 성과를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의 참여자 수가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저희가 10% 향상이라고 했다고 봅시다. 그럼 도대체 이거 전년도 대비 10% 향상이면 참여자 수가 100명에서 110명이 된 건지 10명에서 11명이 모릅니다. 그래서 성과는 반드시 절대적인 성과, 100명에서 110명이 됐습니다 라는 절대적인 성과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 받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실제적인 좀 작성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편람이 바뀌었습니다. 편람이 바뀌면서 실제 편람에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편람 내용은 저희가 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가 저희 편람에서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자, 평가 기준에서는 자, 사업 목적 및 추진 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금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인가? 라고 이제 평가위원들이 이 평가 항목을 보고 평가할 텐데, 자, 그러면 이 평가 기준에 맞게끔 본론적인 명확하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부분이 우리 기금 사업과 연계성 있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기금 사업의 목적에 맞아야 되고요. 또한 HP 2030, 또한 우리 어떤 복지부에 있는 전략과 매칭이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제시하시면 여기 부분에서는 평가 기준에 맞게끔 잘 작성하시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평가는 우리가 성과 목표가 선정이 잘 되었는가, 그리고 이 성과 목표치가 설정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평가는 목표치 달성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목표치라고 하는 부분, 목표라고 하는 지표가 얼마나 성과 지표가 잘 작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과 지표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아웃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풋, 프로세스는 과정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웃풋은 저희가 산출 지표라고 얘기합니다. 아웃컴은 결과 지표라고 합니다. 자, 어떤 과정상에서 우리가 교육생 수가, 참여자 수가 몇 명이다는 뭡니까? 과정 지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저희가 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웃풋, 아웃컴, 그에 따라 교육생 수가 그 결과로 하는 게 뭡니까? 뭐 예를 들면 교육 만족도, 현업 적용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웃풋이거나 아웃컴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지표의 구성이 단순한 우리 건수, 횟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인 지표로 구성을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지표는 적절하게 잡았지만 목표 수준을 낮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성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목표치를 잡았는가를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3번은 그 목표치가 정말 난이도 있게 잡았는가에 따른 달성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한 것이 2번과 3번의 평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성과 지표라고 하는 부분은 산출 지표, 산출 지표는 아까 아웃풋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과정 지표, 인풋이거나 프로세스 지표, 그 다음에 결과 지표, 이런 아웃컴 지표라고 얘기합니다. 과정 지표보다는 사실은 산출이거나 결과 지표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지표가 과거의 지표가 과정 지표였다고 하면 이 과정 지표에서 산출이거나 결과 지표를 좀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에 대한 기준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업 내용이 적절하고 추진 방식이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의 목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과 지표가 잘 잡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PDCA라고 하는 어떤 단계 속에 보면 P라고 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플랜인 거죠, 플랜. 자, 플랜인데, 자, 그 다음 단계, 이건 뭡니까? 이건 도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어떤 그 목적에 맞고 지표를 잘 잡았는가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어떠한 우리 과정상에서 진행을 했는가, 사업 추진했는가의 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업명을 전개할 때도 보면 전체적인 평가의 큰 틀도 보면 PDCA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이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도 PDCA로 가야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 P가 되려면 뭡니까? 우리의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의 추진 방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Do는 뭡니까?
우리 노력이죠. 어떤 과정상에서 했는가. 그 다음에 C, 체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났는가.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액트, 환류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과제 세부 사업명 단위에서도 PDCA 기반으로 담긴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노력 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처럼 현황을 쭉 하기보다는 평가를 잘 받으시려고 하면 자, 이러한 우리 배경에 이러한 우리가 노력을 했고요. 이 노력은 전년도 대비 이런 것들을 바꿨더니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를 강조하면 할수록 저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환류 활동입니다. 환류 활동은 자체적인 환류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주는 우리 경영평가에, 우리 평가에서 우리가 지적사항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언론 등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주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어떤 지적사항들과 내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노력했더니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의 개선 실적은 어떻게 됩니다를 정리하는 이런 점을 제시하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간략하게 한두 줄을 적은 기간이 있을 거고요. 어떤 기관들은 이 내용을 보다 좀 풍성하게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점검을 했더니 자 이런 부분 미흡해서 이런 걸 조치해서 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시면 더 의미있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섯 번째는 사업의 일정대로 잘 준수했는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잘 준수했는가. 그래서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일정 대비 진행하다 보면 잘 진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부진했는지,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을 제시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만회하기 위한 노력들,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담겨지면 보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평가 내용 7번에 보면 예산 계획대로 집행했는가. 그래서 기존의 예산 대비 우리가 얼마나 잘 집행했는가를 제시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평가 기준을 보시면 부정수급이라든지 회계, 오류,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정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그럼 이런 저희가 기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 대비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을 잘 집행했습니다. 라는 내용들로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 반드시 저희가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저희가 정리해 나갈 때 구체적인 집행적인 내역들, 사업을 하기 인력의 내용들, 그 다음에 또한 외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외부에 우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했습니다. 아니면 또 외부의 어떤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한 이런 실적들을 더 언급하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만의 사업도 있지만 외부의 어떤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라고 하시면 더 의미 있게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에 10번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저 보시면 우리의 기금 목적에 맞게끔의 목적의 달성에 얼마나 이제 되었는가. 그래서 사업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가. 이 사업이 이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갈 것인가.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했던 사업의 성과가 올해 당연히도 끝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렇게 저희가 확장시켜 갈 겁니다. 향후에 이렇게 우리가 확장시켰다면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까지 제시를 하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고서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고요. 어쨌든 이 보고서가 작성하실 때 저희가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